제대로 분리 배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울산 최초의 자원순환 가게 착해가지고 자 오늘 지구수다 환경 이야기로 꽉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저희 착해가지고에 얼마 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단 하루에 플라스틱이 무려 133kg이 모였다고요? 야 이거 실화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 거의 2달 동안 모은 플라스틱의 무게가 524kg인데 두 달 동안. 단 하루 만에 133kg의 재활용품이 우리 가게로 모였다는 거. 이거 정말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엄청나군요. 133kg 어떻습니까, 박사님? 엄청나네요. 저는 뭐 예. 133kg면 며칠이나 한 일주일 이상은 걸릴 줄 알았는데 대단한 양이에요. 왜냐하면 울산 시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재활용품 양이 0.34kg 정도 대략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근 400분 이상이 방문해 주셨다는 거고요. 사실은 하루에.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예. 더 많은 시민들이 방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정말 자원순환 가게에 대한 시민의 사랑과 열정 예. 이런 것들이 재활용 분리배출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유독 또 공유를 닮았어요. 오늘 멋진 얘기 하는데 그렇습니다. 함께 이걸 공유해야죠. 환경 우리가. 공유. 예, 그렇습니다. 멋집니다. 아무튼. 예. 그나저나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이 어떤 이 환경에 있어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환경 전문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 저희가 쉽고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뭘 좀 준비했는데요.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네, 이게 바로 요즘에 핫한 무라벨 페트병이라는 레벨이 것입니다. 없네요. 네, 네. 일본에서 3년 전에 출시될 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굉장히 생소했던 것인데요. 예. 지금은 국내의 많은 업체들이 이 라벨이 없는 페트병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도 이 지금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합니다. 라벨이 없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뭐냐? 뭐죠? 이거 출고한 생수병을 출고한 회사에서 다시 회수해 간다. 아, 자기들이 다시 저희 배송란에 보면 메모란에 페트병 회수해 주세요 아니면 빈병 회수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금일 회수하신 거 3.14kg입니다. 야, 생수병을 그럼 회수한다는 말이 진짜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 하면서 왔거든요. 네. 생수병이 예. 보면 이제 안에 뭐 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우기만 하고 이제 예. 그 분리수거를 하면 예. 정말 깨끗하고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재활용 제품입니다. 재활용하기 진짜 예. 좋은 건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예. 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저희가 회수되는 양은 한 약 100kg 정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죠? 이게 20kg, 근데 양이 이만큼, 부피가 이만큼. 다른 페트병이랑 섞이면 막 뭐 묻고 오염되고 하는데 너무 좋네요. 지금은 더 어마어마하게. 생산자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버릴 때 정말 많은 고민이 되는 플라스틱 병이고 또 이게 썩는데 500년 이상 걸리는 품질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게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지 같이요? 한번 확인해 보려고 탔습니다, 차를. 아하. 오, 보행자 사고 뭔가 위반 이게- 구간입니다. 물이 많이 실려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차가 좀 묵직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묵직하죠, 탱크죠. 아, 그야말로 물탱크를 지금 이송 중이네요. 원래 생수병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배송만 하면 끝나는 건데 네. 이걸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좀 번거롭진 않으세요? 번거롭습니다. 아 번거롭다고? 많이 번거롭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예. 부피를 많이 차지해요. 아, 차 공간에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예예. 조금 그런 번거로움 좀 있는데 그래도 뭐 저희들이 또 좋은 쪽으로 쓰이니까 쉽게 예,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녹색에 제가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라스틱 전체를 넣기 때문에 사실상 섞여요, 이물질 같은 게. 아 그렇죠. 다른 게 섞이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물만 따로 저희들이 피트병이잖아요. 따로 예. 모으다 보니까 사실상 버려지는 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눈 한번 살짝 감으면 천당과 지옥인데 피트병도 하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하나 묻으면 지옥으로 가는 건데 예. 그런 아, 비유가 좋으시네요. 그렇죠. 네, 생명이다, 예, 이것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재활용 뭐 상품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예, 열심히 저희 회수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배달 왔습니다. 예. 배달 왔습니다. 배달이? 네. 아. 어우. 우리처럼 먹어준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주 먹는 거.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게 어디 있어요? 저기. 제가 뭐 온 김에 조금 힘써 드릴게요. 제가 아, 또. 고맙습니다. 아, 뭐 이거. 야. 아, 근데 그 시스템 하는지를 어떻게 아셨어요? 아, 회수 오늘- 시스템을. 어느 날 이제 버스를 타고 어디 외출하고 있는데 네. 파란 차가 보이더라고요. 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페트병도 수거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는 된다 하더라고요. 마치 방송용처럼 일부러 라벨 제거한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이번 선제적으로 라벨을 제거하니까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예, 뗄 예. 필요도 없고 너무 깨끗하고. 음. 그리고 우리가 이게 나베지 있는 걸 갖다가 예, 예. 제거한다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불편함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지선이 있어요 여기는. 있는데도 잘 안 되고 결국은 이제 회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을 먼저 도입을 했잖아요. 네. 이용하시는 분으로서 좀 어떠세요? 우리 소비자들이 다 잘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다 잘하고 있는데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배출을 우리가 해준다 하면 자기들이 이걸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다는 좀 신뢰감은 있어요. 소비자가 좀 쉽게 이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네. 회사가 만들어주면 좋겠다.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출을 했을 때, 음. 아, 이게 결과물을 갖다가 딱 보여주면은, 오. 우리도 이렇게 더 이렇게 열심히 오, 이렇게 이제 동참할 재활용- 텐데. 예, 그걸 눈으로 지금 보이는 게 없잖아요. 뭘로 만들어질까? 이런 게 보여졌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 우리가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네, 네. 네, 확실히 저희 착해가지고에 들어오는 것만 보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이 투명 페트병이 참 많이 나오는구나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세 가지로 좀 분류해서 받고 있거든요. 투명 페트병, 그리고 일반 페트, 판 페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페트면 다 페트지 굳이 그거를 꼭 나눠서 받는 이유는 뭘까요, 있겠죠? 박사님? 이 페트가 사실 보면 투명해서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페트의 재질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테이크아웃에 쓰는 컵과 페트병의 재질이 달라요. 우리가 마시는 생수병은 페트라는 재질로 순수하게 만들어졌지만요. 네. 테이크아웃에 쓰는 컵은 컵에 인쇄를 해야 되고요. 또 아이스용으로 쓰기 때문에 얼렸다가 풀렸을 때 다시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페트 안에 글리콜이라는 페트 G라는 성분을 함께 섞어서 만들어요. 아, 진짜 몰랐어요. 네, 이제 테이크아웃 컵들이 뜯기게 되면 나중에 예. 재활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예. 물질이 달라지니까. 네. 아, 역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죠.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 투명 페트병을 기존의 플라스틱과 같이 버리다가 그때 이후로
따로 분리 배출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올해 12월 말부터는 이렇게 같이 배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전 분리 배출이 정말 중요하다고 좀 느껴지는데요. 자, 이렇게 순수하게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페트병 따로 수거가 되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또 어떤 걸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지거든요. 그리고 요거에 바로 회수된 페트병입니다. 예, 예. 정착이 되기까지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업체들이나 아니면 이게 법률 규정으로 돼 있어야 뭐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래도 참여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 저 아닙니다. 뭔가 어색해요. 이게 또 코스프레인데, 이거? 일돈쌤 아니세요? 일돈쌤 같이. 윤스타 코스프레인데? 아이고, 공유라고 하시더만 그 가방이 공유였군요. 이 가방을. 알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저렇게 구미육을 언제 갔었지? 순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일돈쌤도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네, 진짜 저는 몰랐어요. 사실 제작진 분들께서 이번에는 그래도 김 박사님이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야, 오늘 묘하다 이거. 예, 묘하다. 보는 재미가 있네요. 아니, 뭘 보고 김 박사님이 어울리다는 건데. 그래서 가방만 공유했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예. 은근히 경쟁 심리 느끼게 만드는 지구수다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 생산업체가 수거한 이 페트병, 이게 충남으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느 공장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플레이크를 만드는 공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플레이크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이야. 이게 뭐냐면요. 네. 생수병을 저희가 회수해서 가져가면 이것을 깨끗이 세척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손톱만한 크기로 자른 거예요. 분쇄를 하게 되면 이 플레이크를 다시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펠릿이라고 하는 건데요. 펠릿은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구나. 펠릿. 생수병을 잘게 부숴서 플레이크가 되고 네. 플레이크가 작은 알갱이인 펠릿이 되고 맞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너무너무 궁금해집니다. 야, 바로 보러 가시죠. 안 그래도 뭐 이게 제일 신기한 게 이게 한정만인가 이 색깔 원사라는 자체를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병 단계가 어떻게 유색병을 이제 세척하고 분리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국내에서 어떤 3년 전만 해도 PET병의 수준이 이렇게 유색병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선별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원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별로 되어 있는 걸 회수해가지고 같은 값이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또 오일을 앱을 맞았네요. 정말 훌륭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국내에서 35만 톤 발생되는 걸 갖다가 분리수거만 잘 되면 PET병을 재활용할 수 있겠다는 게 저희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제품이 저희들 리사이클 장섬유를 만드는 원료인 shipping 칩입니다. shipping 공정이 완료되면 저희들 장섬유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회사로 입고된 제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펠릿. 여기 펠릿입니까? 네. 작은 보이시죠? 알갱이네요. 네. 이게 KR 페트용 칩입니다. 왜 KR이냐면요. 코리아인데요. 국내에서 회수된 페트병만으로 이 지금 펠릿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야.
뻥튀기 아닌가요, 이거? 뻥튀기 기계. 안에 뻥튀기 같이 생긴 것 같은데 뻥튀기 튀길 때 기계 같이 생겼는데 이 안에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 건조를 시키는 건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회전을 하면서 균일하게 건조가 될 수 있도록 회전을 시키면서 감압을 내서 예. 건조가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건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페트가 안고 있는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조를 수분율을 아주 우리가 관리하는 범위까지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자, 저희들이 이제 생산하는 실이 내려와서 찬바람을 받아갖고 쓰고 계시는 마스크, 항균 마스크도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 아, 이게 원사입니까? 네, 보이시나요? 예, 실 같은 게 보여요. 작은 실들이 저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야. 점도가 높은 실을 뽑아내려면 가정에서 배출을 할 때 이물질이 있으면 이게 실이 끊어진다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수 선별할 때 오염이 안 되도록 해줘야만이 보시다시피 이 실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끊겨버리면 정상적인 제품, 비정상적인 제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불량품이 나온다는 거는 중간에 한 번이라도 끊긴 불량품인 거예요? 그렇죠.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50톤 수준으로 생산을 했고 2021년도 들어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 1,800톤 정도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에 2, 3년 안에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4,000톤 이상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이 장섬유를 만드는 거는 사실 페트를 재활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이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페트를 만들 때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국내 최초 국산집 에크론을 갖다 개발하기 위한 제반 과정, 그러니까 PET병 원료부터 국내 최초의 그 리사이클 원사를 개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 또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용도가 다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칩은 원사용으로 생산된 칩이고요. 용기 형태의 이 칩은 좀 더 높은 점도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수분을 제거해주는 고상중압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화장품 용기나 저희들 그 바디워셔나 뭐 샴푸병, 예, 그런 종류고요. 요게 지금 저희들 리사이클 100%를 사용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100% 친환경 재생 플라스틱 용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과정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보는데 아무튼 기업이 만들고 유통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다 쓰면 회수하고 그거를 또 재활용하는 기업으로 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 좀 들고 확실히 좀 큰 기업들이 움직여주니까 이게 좀 뭔가 돼도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좀 전에 보셨던 그 생수병 그 구미의 재활용 페트 기업. 이 페트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우리가 이제 회수한 그 생수병을 활용을 해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KR 패스로 만들어지는 거죠.
와, 이거 큰 거 알게 됐네요, 박사님. 그러니까 저도 또 느낀 거는요. 잘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기업이 할 수 있잖아요. 아예 좀 잘 활용하게끔 제작부터 좀 그 과정을 넣으면 어떨까? 그게 바로 기업의 책임이고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재활용 등급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환경부는 올해 3월 말부터 이 등급제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등급제는 재활용 포장지에 재활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재활용 최우수, 그리고 우수, 보통, 어려움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관심 있는 분들은 분리배출 마크 그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걸 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참고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재활용이 더 잘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독 한 업계만 이 재활용 등급제를 회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요? 차로 그 어택하는 데를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차에 다 안 실려서 몇 개밖에 못 들고 간 거예요. 수거를 자기네들이 30% 아니면 70%를 어느 몇 년도에 이제 달성을 하면 이제 표시사항을 빼는 예외 조건으로 어쨌든 둔 거예요. 이게 좋은 방향성인가? 수거를 해서 사실 이거 수거를 해봤자 매립이나 소각밖에 안 돼요.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체화 작업이 아니라 수거하라니까 수거해볼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제 지금 화장품 용기들을 모은 양이에요. 이 정도가. 그래서 네, 하루만. 그래서 그 정도로 가지고 오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화장품 용기들이 재활용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왜 표시사항은 왜 화장품만 빠져야 돼? 이런 것들에 좀 분노하시고 이제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화장품이랑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왔는데.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안쪽으로. 이런 용기들은 그래도 PP 이렇게 단순한 재질로 PP로 다 되어 있고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좀 재활용이 그래도 용이한 편이고요. 얘는 심지어 막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비닐도 막 들어있는. 심각한 그러네요. 용가들. 비닐 들어있는 거 처음 봤어요, 저희. 그렇죠. 단량 없이 사용 가능한 이중 파우치. 사실상 이 비닐을 뗄 수가 없고 재활용이 어렵죠. 이 비닐 아주 자체가. 복합 재질. 네, 맞아요. 전형적인 복합 재질이고 이렇게 플라스틱이라고 배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아더 제품, 다 아더 제품인 거니까 사실상 재활용이 어렵다는 의미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도 이제 이제 철같이 코팅되어 있는 애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이게 헤드가 빠지지도 않게 맞아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냥 접착되어 있는 상태여서 실제적으로 얘도 다 아더죠. 얘는 표시가 아예 없어요. 그 스티커 떼도 속에도 없고 선물 받아가지고. 얘는 아예 표시사항이 아예 없네요. 어떤 소재의 플라스틱인지. 소재도 아예 안 써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와, 이만큼 모아졌네요. 네. 예. 재활용하기 어려운 화장품 것들. 병들이네요. 예. 그냥 다 흔히 집에서 많이들 쓰는 거, 뭐 샴푸, 바디워시 막 이런 것들. 이 용기들 진짜 지금 계속 버려지고 그러잖아요. 다 벗길 수 없이 인쇄해버린 거? 그쵸. 얘네들은 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재질이었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적어요? 겨우 18.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노력을 해야지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용기 제재 개선과 실질적인 재활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제2차 화장품 어택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제재 개선, 용기 회수, 입지를 통한 재사용 활성화, 기업이 이 세 가지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유지한 태도로 임하는지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선택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 화장품 어택 1차 이후에 애초에 재활용 등급제에서 이제 제외시키려던 것을 취소하고 참여하기로는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 10,000명이라는 시민들의 어떤 서명운동, 또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단체 행동, 영향이 분명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끝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기업들도 제품을 개선하고 또 폐수 체계를 또 손봐야 될 다양한 재활용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재활용 의무를 주는 거예요. 의무로. 결국 기업은 직접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부담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담금을 재활용 업체가 재활용하는 대신 그 부담금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 부담금을 내면 나 재활용 다 한 거 아니야? 의무를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게 가장 큰 허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네 거는 네가 치워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기업에서 사실은 분담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최대한 덜 나오게 만드는 노력. 기업에서부터 애초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플라스틱은 중요한 자원인데 재활용률을 높여야 소각이나 매립이 적게 되니까 잔재 쓰레기를 이제 0으로 만드는 이제 기지, 꿈꾸는 기지. 이것이 이제 제로 스테이션의 이제 취지입니다. 얼핏 보면 카페 같은데요. 제로미터 샵인가 하는데. 리필 스테이션. 와. 저희가 용기를 가지고 오시면 그 용기를 이제 무게를 재드려요. 그래서 용기 무게를 제거하고 나머지 원하시는 양을 들은 후에 그만큼 채워드려요. 200g이면 200g, 300g이면 300g 원하시는 양만큼 채워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존 용기를 쓰면 플라스틱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재사용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해드렸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꿀단지 들고 오셨던 손님이세요. 네, 꿀단지를 갖고 오셔서 그거 가득 채워 가시더라고요. (190g으로) 적어드릴게요. 사용 방법이랑 성분 밑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처음과 끝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죄책감 때문에 저라도 안 하면 그래서 더욱더 뭔가를 살 때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2년 전부터 재활용 등급제 시행도 딱 맞았던 준비도 해야 되고 화장품 회사에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 또는 후가공, 금속과 플라스틱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처음부터 그냥 불편했어요. 재작년에 판매하고 있던 이제 제품인데 버진 페트를 이용한 색상이 들어간 유색 페트 용기
이거는 이제 재활용 또 100%를 쓴 투명 페트로 바꾸면서 이제 인쇄에서 라벨로 접착제 면적이 적은 수분리 라벨로 바꿔서 재활용 등급은 이제 우수 제품이 된 거고, 이제 캡도 재활용 PP 용기를 써서 캡을 만들어. 내용물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포장만 바뀐 것이지. 라벨도 엄청 되게 쉽게 되어 있네요. 물에 닿으면 그냥 분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고 동일하게 떨어져. 여기 접착제가 하나도 안 붙어 있죠. 이제 과거에 이제 버진 플라스틱 석유화학에서 석유로 만든 페트, 100% 페트면 페트로 만든 용기는 이렇게 색상 자체가 조금 어둡고 물성은 살짝 물렁물렁한데 내구성은 문제가 없다. 예. 이런 새로운 도전들이 화장품 업계에 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분리배출하실 때는 그냥 플라스틱 이렇게 버리시다 보니까 저희처럼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다 보니 이거를 내가 꼭 분리배출하고야 말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펌프인데 펌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더거든요. 아더인 이유가 얘네는 P2라는 소재고요. 말랑말랑한 애는 이 윗부분의 캡은 PP 소재예요. 그래서 이걸 펌프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분해를 해드려요. 저희 안에 이제 용수철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용수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모으고 있고요. 투명한 게 페트인데 페트에다가 페트 지가 섞여 있는 게 있으니까 뒤에 재활용 표시 마크를 볼 시간이 없어요. 나머지는 확인할 기회가 없으니까 다 버리시는 거지. 대부분은 이제 종류별로 분리수거를 해서 수거하지 않으니까 소재별로만 따로 수거해서 이것이 선별되고 이 시스템 안에서 이것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좀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는 기업과 이제 정부의 책임이 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소재 단일화. 네. 투명 페트로 가능하면 용기를 많이 만들고, 가능하면 이제 재활용 그 PP, 재활용 페트로 이제 바꾸려는 노력. 네. ABS, 싼 기타 2가지 이상의 소재를 섞은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말자. 네. 이것이 저희 이제 기업이, 특히 화장품 회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라고 생각합니다. 예, 올 1월이었습니다. 이제 화장품 회사가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2030년까지 4대 중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재활용 어려운 제품 제거, 석유 기반 플라스틱 사용 30% 감소, 30%나. 리필 활성화, 그리고 판매 용기 자체 회수 달성이 그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들 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속상했던 게요. 소비자들이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화장품 어택처럼 막 이렇게 기업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해야지만 좀 저희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네, 맞아요. 애초에 물건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환경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정신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선도해야죠,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기업과 정부에 있어요. 특히 기업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기업도 이제는 팔면 끝이다라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봐요. 요즘 최근에 ESG 경영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의 혁신을 가져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환경입니다. 엔바이러먼트, 환경이에요. 지금 우리 지구수다 프로그램의 모토, 필환경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업도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 어떻게 보면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 기업이 가져야 되는 책임과 역할을 좀 더 크고 넓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짜 어려운 얘기,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들 오늘 김희종 박사님 덕분에 좀 잘 풀어낸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지구수다 또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네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배출하면 쓰레기도 자원이다. 지구 수다. 착해가지고 투명 페트병을 가져왔을 때 요령 BM 분석은 알 수 있다고 한 가지 더 찌그러뜨려서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얇게 해서 가져오세요. 환경부 지침입니다.